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2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1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식 을축년, 무인월, 이민일이 되겠고 일지는 이민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5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상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운, 임수, 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 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북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시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에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이 수를 생기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이 5가지 색깔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색금은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 더하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5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 3가지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목화토금수 색깔 5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목화토금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이 있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래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고, 물론 전기를 위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를 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해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화 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닐까.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건물을 갖다가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난리가 나면 진짜 남아날 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광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죠. 그 다음에 강 또는 뭐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평선을 볼 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 던지면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개수에 가깝죠. 개수.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 할 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 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쑥대의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적절히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 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생할 때, 토생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 대해수를 갖다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습립,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 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한강을 막겠다고 삽자를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파극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해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토극수하는 것이라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해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5월, 그 다음에 진술, 축, 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 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 묘월도 모광절, 인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술간이 신약이 되죠.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 주어서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을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화, 약하면 금, 인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를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간 임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겠고, 대해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해수라고 하는 것, 바다와 같은 것, 강호수와 같은 방대한 개념의 수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임수가 신왕하다라고 했을 때는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즉 충분지성이 있어서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임수는 왕하면 라고 하는 칠살과 그 다음에 병화를 대동해서 임수를 제방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또 임수가 신약한 경우에는 인성인 금이 있어서 약한 임수를 갖다가 도와줘야지만 임수가 고갈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임수가 태어난 월령을 보게 되면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은 계절로는 봄이 되는 것이고, 봄인데 오행으로는 뭐가 왕하다? 인묘지는 동방목이라고 해서 목이 기운이 굉장히 왕성한 시절이 됩니다. 그래서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월에 또는 묘월은 목이 굉장히 왕성하기 때문에 임수 자체는 매우 약해지게 되죠. 포태법으로 보더라도 인월의 수는 여기가 병지가 되죠. 일간은 약한데 식상인 목이 왕해지게 되면 역시나 임수가 더욱 약해지게 된다. 그래서 신약한 임수는 반드시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를 생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경금은 임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갖다가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목을 갖다가 절제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성을 얻어서 임수를 이렇게 생해 주어서 임수 자체가 왕해진다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만약에 임수가 충분한 성질이 있다라고 하면 무토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면 조를 위해서 병화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에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인성을 얻지도 못했고 지지로 해수라든가 자수 등등이 없는데 목만 다시 이렇게 왕해지게 되면 일간 자체가 너무 설기가 과다가 돼가지고 임수가 고갈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무토 같은 것이 일간 임수 자체가 너무 약한 중에 무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이 목은 임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토는 임수를 갖다 극하게 되는 것이니 이거는 매우 좋지 못하다. 극도 받고 설도 당하는 극설 교집이 되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해서 매우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인월의 임수는 반드시 인성을 얻는 것이 필요하죠. 인성인 금, 경금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금이 좋고요. 또 아니면 지지로 신유, 금 등의
뿌리를 얻거나 아니면 해자수 등의 뿌리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것도 임수가 약하지 않 인월이라도 임수가 약하지 않다. 이렇게 신유금이라든가 해자수의 뿌리를 얻어서 임수 자체가 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뭐 무토병화를 쓸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목이 다시 왕해진다든가 또는 토가 많아지게 되면 임수로서는 매우 쇠약해질 수밖에 없겠다. 핵심은 보다 인월의 임수는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를 얻어야지만 무토병화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일간이고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일간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월령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사주를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주의 틀을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격과 국을 보는 것이 격국인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좋은 사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중화를 시킬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무엇을 중화시킬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켜야 됩니다. 왕세와 한열입니다. 둘 다 중화가 돼야 되는 것이지, 왕세는 어느 정도 맞았는데 한열이 맞지 않는다, 또는 한열은 어느 정도 맞는데 왕세가 안 맞는다, 둘 다 좋은 사주로 보기는 어렵고요. 왕세는 왕세대로, 한열은 한열대로 중화가 되어야 된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 중에 있는 오행이 있습니다.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있는데, 이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요. 일간이 왕해야지만, 세력이 있어야지만 나머지 글자들 식재간을 감당할 수 있게 되겠고, 만약에 일간이 사주에서 약하다라고 하면 반드시 인성 또는 비경겁제를 얻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어떤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용신법 5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억부용신법이 있고요. 이거는 왕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또는 건조하냐 습하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도 어느 정도 맞아요. 우리가 사는 기후가 예를 들어서 더 적도 지방처럼 뜨거울 때 막 60도까지 올라가고, 또 어떤 데는 영하 40도, 50도까지 떨어지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적정 온도가 있어야지만 사람, 동물, 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열을 보는데 이것을 조후용신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둘 다 한열과 왕세를 두루두루 잘 조화를 시켜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격국과 용신을 보는 것인데, 역시나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겠고요. 월지는 인목은 양목이 되겠습니다. 양목, 그래서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보게 되면 수생목해서 수가 목을 생하죠. 일간인 임수인 내가 월지에 있는 인목을 생한다. 내가 생한다라고 해서 내가 생하는 것 아생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아생자 식상이라고 하고요. 내가 생하는 것이니 자식 같은 개념, 아랫사람 같은 개념 또는 나의 창작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참고로 이거는 내가 생하는 것이 되겠는데 나를 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를 생하는 것 생아자라고 하고요. 이거는 나를 생해주는 것 인성이면서 어머니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아자, 인성, 아생자, 식상, 이건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 식상은 내가 바깥으로 표출하는 것이니 일간 자체가 어느 정도 세력이 있고 식상의 세력이
있어야지만 그 식상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신약한데 식상만 왕하다라고 하면 설기태과한 그런 사주 구조가 돼서 이런 사람들은 일간이 약한데 식상만 왕하다, 언행 불일치, 언행이 잘 일치되지 않는다. 말은 많이 하는데 실수가 없는 말들을 많이 하고 품생품사, 그죠? 겉은 화려한 것 같지만은 속은 빈약한 외화 내빈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외화 내빈이라고 해서 좋죠. 그래서 식상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서 그 식상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아랫사람, 군대에서는 내 부하들 있죠. 대장이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통솔력도 있어야지만 그 부하들이 그 대장을 믿고 따라가는데, 대장이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자기 안위만 차리고 자기 부하 직원들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 부하 직원들을 자기의 어떤 욕망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 부하 직원들을 통솔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장은 무능력한데 식상만 많이 데리고 있으면 오히려 그 식상으로 인해서 무시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격이나 상관격인 사람들은 반드시 일간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죠.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 밥 식전에 먹을 신자죠. 먹는 귀신이라고도 하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상하게 한다라고 해서 상관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상관격들은 여자들을 되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여자들이 상관격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데, 남편을 관을 극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극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옛날 조선조 때 그럴 때는 상관격인 여자들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궁합인데 상관격이 다르면 일단은 안 좋은 걸로. 제가 현재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2025년 정도 됐는데, 5년. 지금도 상관격은 좋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조선조에 비하면 요즘은 대통령도 여자가 나오고 하는 그런 시대 있고 해서 여자도 식신격 상관격들을 요즘은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2045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20년 후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은 또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아직은 살아보지 않은 세상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때가 되면 아무래도 여권도 많이 신장되어 있는 그런 시절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여자 상관격도 식신격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식신격, 상관격은 반드시 일간이 세력을 얻어서 식상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아주 총명하고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식신이라고 하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음양의 조화가 맞아야 돼요. 음대 양의 관계 또는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되면 이건 상관이죠. 그래서 내일 개수가 인월에 태어나면 상관격이 되는 것이고, 오늘 임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무슨 격? 식신격이 되겠죠. 식신격이 된다. 식신격. 근데 인월은 목의 목가 된다. 목의 인관지가 되기 때문에 목이 굉장히 왕한 반면 수는 인월의 병지가 되죠. 그러니까 수는 약한데 식신이 왕하니까 아까 말했던 자칫 잘못하면 설비태과한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약한 임수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인성으로 도와줄 수도 있겠고 비견급제로서도 도와줄 수 있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말하는 것이고 비견급제는 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월의 임수가 금으로서도 돕는 것이 좋을지 수로서 돕는 것이 좋을지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은, 자, 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금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수할 수 있고 금극목할 수 있죠. 그래서 금을 얻으면 나를 생해해 줄 수도 있고, 금이 있으면 목을 억제해 줄 수 있으니 목이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금이 있으면 일신이익의 이로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금이 아니라 같은 비견겁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수는
수를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은 이 비경겁제는 나만 돕는 것이 아니라 목을 생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반길반육, 나를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목을 생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래서 식신격이라든가 상관격은 비경겁제를 얻는 것보다는 인성을 얻는 것이 더욱더 좋다. 왜냐? 나를 생해주고 그 다음에 왕한 식신상관을 제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상관격들, 오늘 식신격이지만 상관격들이 이렇게 인성을 하면 인성을 얻는 상관 태인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이건 또 내일 설명드릴 것이고요. 인월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인성을 먼저 얻어서 일간을 돕고 목을 억제시켜 주고, 뭐 예를 들어서 다시 인월이라 하더라도 금수가 많게 되면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이때는 병화를 얻어서 조후할 필요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병화가 먼저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인성 또는 비경겁제, 중요한 것은 인성이 먼저 있어준 것이 좋겠죠. 있어서 임수를 생해준 연후에 사주가 한습해졌다라고 하면 이때는 병화를 얻어서 조후해야 된다. 그리고 인월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더 무토병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중에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신격이 아니라 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가 양화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편제격이 될 수 있죠. 근데 월지가 식신이니까 틀은 식신생제하는 구조가 되는데, 이것도 일간이 뿌리가 있으면 식신생제가 다 가능하지만 일간에 인비가 없어서 일간을 도와주지 못하면 이거는 설기태과의 제다신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월은 어찌 될 값에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금수를 얻는 것, 특히나 금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일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목을 얻었습니다. 목왕절인 인월에 또 목을 얻었기 때문에 더욱더 식신이 더 왕해지죠. 이 정도는 거의 뭐 상관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또 월간에 이렇게 또 이렇게 을목이 있으니까 거의 수목, 진상관, 격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간이 너무 약하고 식상이 너무 왕해서 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다. 이걸 조금 더 멋있게 표현하면 목왕수축이라고 그래요. 목왕수축이라고 해서 수가 목을 생하지만 목이 너무 많으면 수가 고갈돼서 없어진다 이런 뜻이죠. 반드시 인비를 얻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상태에서 무토가 월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목이 왕한 계절이라 무토가 이렇게 힘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연지에 보면 축토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토도 뿌리를 얻었죠. 목도 왕하죠. 그러면 일간 자체가 축중 개수 하나에 각달라 의지하고 있으면 3주까지만 봤을 때 뭐가 되냐면 극설교집이라고 하는 것. 극과 설이 교집되어 있다. 뭐냐면 임수가 인월에 태어나서 목이 왕하면 목은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축의 뿌리를 둔 무토는 임수를 극하는 것이죠. 극설이 교차되어 있다라고 해서 극설교집이 되는 것입니다. 좋다는 뜻일까요? 나쁘다는 뜻일까요? 매우 안 좋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것이니 반드시 생시에서는 인성 또는 비경급제를 얻어서 일간을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임수가 의지할 곳은 없다, 전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간신히 그냥 축중에 있는 개수신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잠깐 엄지발톱 정도 이렇게 담그고 있다라고 보고, 목은 나의 기운을 뺏어가고 토는 나를 극하니까 임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 진퇴, 양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면초가 뭐 이렇게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일간을 도울 수 있는 글자대로 봐야 되는데, 경자시 같은 경우에는 자수라고 하는 양인을 얻어서 임수가 자의 뿌리를 둘 수 있죠. 물론 이제 경금이 있어서 임수를 또 생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자시 정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신해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인해한목이 돼서 목의 세력을 얻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임수가 축에만 간신히 뿌리를 둘 수 있었던 것에 비해서 해수를 얻고 그다음에 신금 임수를 생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생시들은 일단은 요거 두 개 빼고는 건질 것이 별로 없어 보여요. 무신시 같은 걸 하나 볼 수가 있긴 한데, 이거는 신금의 임수가 이렇게 뿌리를 둬야 되는데 이건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무신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고, 나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씨 같은 경우 임수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임수도 뿌리가 여기밖에 없죠. 임목이 또 하나 생겨서 목이 더 왕해져 있죠. 일간의 경우는 더욱더 고갈될 수밖에 없고요. 계묘시 마찬가지고,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갑목이 또 있죠. 이거는 축 토, 진토의 임서 이렇게 아주 그냥 조금 통근함에 반해서 목 왕절에 목이 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지 못하죠. 그러니까 경자 신의 시가 아니라고 하면 임신신을 선택해서는 안 되겠고요. 이민, 계묘, 갑진일사, 병호청 모두 운을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래도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뭐 화가 있든 없든 간에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아들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무조건 무조건 경자시 또는 신의 시 정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주의 특징은 뭐냐면, 일간이 어느 정도 뿌리가 있어줘야 되는데 일간이 너무 약한 상태에서 토, 목이 일간을 극하고 설하는 아주 좀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3주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생신은 그닥 있지 않다. 그냥 경자 신의 시를 선택해서 임수를 돕는 것밖에는 할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